네, 전국에 계신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토, 설춘환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공약한 역시 제가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를 지금 꾸준하게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는 다른 회원이 답변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32페이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2페이지에 먼저 첫 번째 대납. 대납은 무엇일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보면 대납이란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 대납은 대금을 납부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사실 경매에서는 대금을 납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매가 종료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 일반 매매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에서는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집합 건물에서만 언급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파트니 또는 빌라니 또는 뭐 오피스텔이니 주상복합이니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대지권이라고 하는 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땅이 있다. 가령 뭐 100평의 땅이 있다. 네, 그런데 거기에 10가구의 아파트가 있다. 그럼 여러분 원래 통상 이제 10가구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 100평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이제 소유권이나 이런 게 있겠죠, 통상은. 그러면 면적이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 이 아파트 10개가, 그러면 통상 하나당 땅 지분 10평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통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하는 건데, 대지권은 원래 이제 아파트가 등기가 될 때, 보존 등기 될 때 대지권도 함께 등기가 되는 경우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대지권 미등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은평 뉴타운이나 인천의 검단에 가시면 아직까지도 뭐 필지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등등의 이유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런 만약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둘까? 이 대지권이 감정평가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감정평가되었다면 특별히 문제없다. 그러나 감정평가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지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가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돈을 내면 등기부상에 어떤 것은 낙찰자가 떠안고 어떤 것은 떠안지 않는다. 또 임차인은 또 떠안고 누구는 떠안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권리를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것들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 거의 없는 편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것들은 사실 거의 문제가 없다. 경매는 거의 문제가 없는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한 100건 중에 한두 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꼭 유념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매각기일과 입찰기일입니다. 여러분 매각기일과 입찰기일은 동의어입니다. 법원에서 입찰하는 날을 이야기한다. 경매는 오프라인 입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내가 가거나 나의 대리인이 가거나 꼭 입찰법정을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경매에서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종종 많이 이제 추천 물건 할 때 언급이 되고도 하는데,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바로 이 경매 나온 물건에 대한 상품 설명서입니다. 법원이 만든 거기 때문에 믿고 해도 된다. 가장 공신력 있는 서류입니다. 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은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매각기일이 일주일 안에 남았을 때만 볼 수 있다. 어디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오프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자, 경매가 들어갔을 때 뭐 임차인들 또는 채권자들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서 언급되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뭐 내가 살고 있는 집, 또 내가 갖고 있는 땅, 관심 있는 땅, 가령 뭐 경매가 들어갔다, 배당 요구 종기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등기부를 발급받아 봅니다. 그러면 갑구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원명과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타경 792. 그러면 요걸 가지고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서 경매 사건 검색합니다. 법원명에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 번호에 아까 2018 타경 몇 번 넣고 클릭하면 그 사건에 대한 개요가 나오는데 그때 우측 상단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밤 12시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제 변경과 연기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상 매각기일이 연기된 겁니다. 매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채무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돈을 변제했는데 경매를 연기해달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돈 잘 갚을 때니까 한 번만 연기해달라.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기분도 안 좋은데 연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통상은 연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경매 용어들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많은 경험이 또 실천이 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한번 책을 사셔가지고 한번 사전에 예습, 그 다음에 강의하는 부분들은 복습. 이 동영상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용산에 경매와 MPL 재테크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으로 등록된 학원이 있는데요. 이 학원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뭐 1년 투자 클럽반, 뭐 경매 강사반,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MPL 투자반, 네, 뭐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를 꼭 보고 싶다면 1월 26일 날 세종대학교 특강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승승장구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